안녕하세요. 혜자입니다. 추운 겨울, 다들 건강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신발장 정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원래는 봄이 오면 정리하려 했지만 겨우내 눈이 오면서 안 그래도 비좁은 현관에 신발까지 정리되지 않으니 청소도 할 수가 없어 더는 미룰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은 신발장 안에 딱 들어갈 정도로만 신발을 가지고 있었기에 조금 어질러져도 신발장 안에 신발을 넣으면 금방 정리가 가능했었는데 아이의 신발이 늘어나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모든 자리가 뒤죽박죽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발장을 정리하게 되었고 입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에 정리를 시작하며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3개월이나 걸려버렸네요. 개인적인 일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서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 더 일찍 찾아뵙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여튼 사실 신발장 정리도 옷 정리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모든 정리는 공간을 정해주고 그 공간만큼만 가지는 것이 전부니까요. 그건 가진 신발 수가 적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처음부터 가진 신발의 양이 작진 않았습니다. 크게 많이 사지 않았는데도 버리지 못하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슈즈랙을 써보기도 하고 신발장의 선반을 늘리기도 했지만 결국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필요성에 맞춘 정리를 하고 나서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죠. 오늘은 그래서 그 정리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해요. 물론 항상 그렇듯 모든 사람에게 맞는 방법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니까요. 계속 쉽게 유지할 수 있는 신발장 정리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하도록 공간 결정하기. 신발의 경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공간이 아주 부족하지는 않기에 신지 않는 신발을 골라내는 것보단 공간을 먼저 나누는 게 정리가 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공간에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신발을 가지고 계신다면 신지 않는 신발을 먼저 골라내셔야겠지만요. 저희 집의 경우 폭이 80 정도 되는 키 큰 장 형태의 크지 않은 신발장인데요. 크게 나눠 위쪽엔 남편의 신발, 아래쪽엔 저의 신발로 정리했었어요. 아이의 신발은 작았기에 저의 신발 남는 공간에 여기저기 들어가 있었고요. 조금 더 상세히 나누자면 손이 닿지 않는 상단엔 잘 신지 않는 남편 신발이 있었고 신발장의 가장 아래엔 선반을 하나 더 둬서 슬리퍼를 많이 수납했었죠.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외출이 잦아지다 보니 신발도 많아지고 신발 크기도 커져 더 이상 제 신발 공간을 공유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거기다 신발장의 선반이 무너져서 제대로 쓸 수 없는 칸도 생겼고요. 그렇게 신발의 수가 늘어나고 선반도 수리하지 않고 두었더니 정리정돈에 관심 없는 남편은 여기저기 신발을 넣기 시작했고 결국 제가 처음 정한 대로 정리를 해나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신발장이 너무 추워서 겨울이 지나 정리하려 했는데 더는 미루지 않고 신발장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유튜브의 영상으로 제작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여튼 그래서 다시 각자의 성격에 맞춰 지속 가능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를 해보기로 했어요. 일단 각자의 특징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저는 어디 놔도 정리를 잘할 거예요. 제가 정리의 주체니까요. 남편은 정리를 귀찮아하기 때문에 가장 손이 잘 가는 자리를 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리를 절대 지키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이죠. 아이는 아직 키가 작고 습관을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낮은 곳에 자신의 공간만 주어진다면 아마 잘 정리할 거라 생각해요. 사실 이전에도 남편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주었고 신발 수가 많아지기 전까지는 몇 번 제 신발을 자기 자리에 넣은 것 외엔 잘 유지되고 있었기에 아마 그렇게 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정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이 중요한 것이기에 지속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따라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도 있고요. 가족의 성향, 자신의 성향에 대해 깨닫고 어떠한 결론만 내리실 수 있다면 분명 이번에 정리한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흐트러지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해 볼게요. 저희 집 신발장 공간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일단 오른쪽의 작은 신발장은 부츠나 구두같이 발볼이 작은 신발만 2개 넣을 수 있어서 지금처럼 부츠만 넣어두고 더 이상은 활용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부츠 외엔 우산과 비옷과 몇 가지 잡동사니만 넣어둔 상태거든요. 정말 자리가 없어서 활용해야 할 경우에만 선반을 넣어 공간을 넓힐 생각입니다. 제가 신발이 아주 많았을 때 공간 좀 알뜰하게 써보겠다고 선반을 아주 많이 샀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선반을 전부 사용하진 않고 이렇게 두고 있지만요. 이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공간의 활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장단점과 함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튼 예비 공간이라고 써둘게요. 이번에는 왼쪽의 메인 신발장 공간을 크게 4등분으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발판이 없으면 꺼낼 수가 없는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은 자주 신지 않는 신발을 보관하거나 보관용 신발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성인 눈높이에 딱 맞는 가장 황금 자리예요. 남편에게 할당해 줄 거예요. 일단은 자리를 옮길 수 없는 신발장 서랍을 기준으로 나눌 생각인데요. 자리가 부족하면 서랍 아래 한 칸 정도는 남편이 더 쓸 수도 있겠죠. 사실 이전에도 그랬었고요. 그 다음으론 아직 자리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아이의 공간으로 정했어요. 슬리퍼의 경우 집이 주택이라서 외부에 잠깐씩 나갈 일이 많아 항상 신발장 밖에 나와 있어서 여분의 경우 첫 번째 공간에 보관하려 해요. 상자나 바구니에 넣어서요. 이전 공간과 비교하면 이렇게 변경됩니다. 아이에게 공간을 내주면서 자리가 부족해지니 여분 슬리퍼 보관 자리를 활용하기로 한 거죠. 이 정도 분류면 생활하면서도 크게 흐트러짐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발의 높낮이에 따라 조금 자리가 섞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일단 그건 상세하게 정리하면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각 공간마다 자주 신는 신발 넣어 정리하기. 신발을 다 꺼내어 재정리하기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한 공간씩 비우고 채우면 자연스레 갈 곳이 없는 신발들만 바깥 공간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그 신발들의 자리만 찾아주면 되니까요. 다 꺼내어 재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원래는 슬리퍼 공간 먼저 정리하려 했는데 선반이 부서져 있어서 선반을 먼저 고치기로 했습니다. 부서진 선반 위에 신발들을 내리고 선반을 빼낸 후 못을 받고 다시 선반을 올렸어요. 기존에 있던 다보 위에 올리기엔 선반 길이가 아슬하게 작아 자꾸 빠지는 거라 보기엔 조금 나쁘지만 그냥 못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선반을 올리고 나니 아래쪽이라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이의 신발을 하단에 넣겠다 계획했었지만 막상 열어보니 지금 선반을 고친 자리가 아이의 눈높이에 딱 맞을 것 같아 바로 아이의 자리로 결정했습니다. 고친 선반 위쪽은 높이가 조금 높은 편이라 아이의 부츠를 넣어봤는데 다행히 딱 맞더라고요. 이곳은 아이의 부츠 자리로 해야겠습니다. 그간 아이의 신발을 체크하지 않고 막 샀더니 부츠가 4컬레나 되더라고요. 이제 한자리에 정리해뒀으니 더는 중복되게 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 중 어디를 내줄까 하다 위쪽을 내주면 내가 쓰기에 불편할 것 같아 아래쪽을 내주기로 했어요. 아이의 운동화와 슬리퍼가 5컬레라 한 컬레는 넣을 자리가 없었지만
다행히 한 컬레 가겨울에 신을 만한 신발은 아니어서 아이 신발 뒤쪽에 가로로 넣어줬어요. 다 정리했더니 이렇게 되었네요. 전체를 보기도 좋고 아이가 스스로 정리하기 쉬워서 잘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해 발이 커지기에 새 신발을 사야 하는데 공간이 한정되니 오히려 구매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좋을 듯합니다. 이제 제 신발을 정리해 볼게요. 일단 원래 계획한 대로 고정된 서랍장과 아이 신발칸 사이에 신발들을 바닥으로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자주 신는 신발 순으로 넣을 거예요. 제 신발은 발볼이 좁은 신발이 있으면 4컬레, 아닌 경우는 3컬레가 들어가더라고요. 운동은 매일 하니까 운동할 때 신는 운동화 3컬레를 먼저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엔 평범하게 신고 다닐 수 있는 자주 신는 신발을 넣기로 했고요. 그런데 넣고 보니 운동화만 6컬레 넣었더라고요. 차려입을 만한 일이 없고 발이 편한 게 제일이라 그랬나 봐요. 그중 평범하게 신을 만한 디자인의 운동화는 2컬레 뿐이라 다음에는 기능보단 조금 더 색상과 디자인이 무난한 걸로 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기능 대비 가격이 좋으니까 샀던 제품들이라 운동할 때는 좋았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2컬레 이상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신발을 정리할 땐 기능성은 2컬레 내로 유지하고 발이 편하면서도 디자인이 괜찮은 제품으로 채워야겠어요. 기능과 디자인 모두를 만족한다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사는 편이 낫겠더라고요. 그리고 1컬레 정도는 발편한 단어를 발견하게 되면 그 자리로 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 여기저기 있을 땐 내가 어떤 신발이 얼마나 있는지 가늠이 안 되었는데 다시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제가 원하는 신발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자주 신지는 않지만 필요한 신발들은 하단 슬리퍼 자리에 넣기로 했습니다. 원래 슬리퍼만 넣을 생각으로 낮게 만들어둔 터라 중간에 선반을 꿰내기로 했습니다. 수납 개수는 줄었지만 한결 넓어져서 어떤 신발이든 넣을 수 있겠더라고요. 나머지 신발 중 필요한 순으로 슬리퍼 자리를 채워봤어요. 여기저기 잘 신고 다니는 짧은 부츠를 먼저 넣고 다음엔 운동화를 신으면 안 되는 자리에서 신는 용도인 구두를 넣었고요. 등산화도 자주 신지는 않지만 가끔은 꼭 필요하니 넣고 거의 신지 않지만 여름 등산에 가끔 필요한 여름용 등산화는 자리가 없어 겹쳐 넣어줬어요. 그 외에 여름 신발과 구두, 운동화가 몇 컬레 더 있었지만 일단 더는 자리가 없으니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 바닥에 두었습니다. 아이와 저의 신발은 이렇게 다 정리되었네요. 이제 남편의 신발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야겠어요. 남편의 신발도 일단 다 바닥으로 내려놔 봅니다. 슬리퍼 칸에서 뺀 선반은 중간에 공간이 애매하게 비는 곳에 선반 높이들을 조정해 상단에 넣어줬어요. 이전이라면 6컬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제 9컬레 넣을 수 있게 되었네요. 남편 신발 또한 자주 신는 신발부터 가장 좋은 자리에 넣으며 쭉쭉 넣어줬어요. 운동화가 많은 남편이지만 운동화 몇 컬레는 따로 보관 중이라 별도로 줄일 것 없이 다 들어갔습니다. 구두를 거의 신을 일 없는 직업 특성상 2컬레 중 하나는 정리하면 좋겠는데 아깝다고 못 버리게 하더라고요. 남편을 설득해 신지 않는 신발을 줄이고 다른 신발장의 운동화를 이 신발장으로 데려올까 합니다. 운동화 욕심이 많다 보니 자꾸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한눈에 다 보이게 만들고 개수를 제한하는 방법을 쓰도록 설득하려고요. 여튼 정리가 완료되었으니 이제 바닥에 놓아져 있는 나머지 신발들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하겠죠. 세 번째, 남는 신발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공간이 넉넉하다면 신발이 전부 들어가겠지만 저희 집처럼 신발 수에 비해 공간이 넉넉하지 않다면 결국 자리를 찾지 못한 신발들이 생깁니다. 이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버리거나 공간을 늘리거나 다른 곳에 보관하거나요. 일단 버리는 게 가장 쉬우니 남은 신발의 사용 빈도를 먼저 생각해 봤어요. 가장 먼저 집어든 제 스타일이 아닌 구두는 여전히 깨끗하지만 정리하기로 했어요. 발이 아파서 구두를 신지 않는 데다 간혹 일이 있어 신더라도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만약 혹시라도 필요해지는 날이 온다면 그땐 새로 사는 게 낫겠죠. 5년, 10년 된 신발보다는요.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선 무거운 스니커즈도 버리기로 했습니다. 매번 신을까 말까 망설이다 내려놓아서 여전히 새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흐른데도 신을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신발은 오랜 기간 미련이 남아 버리지 못했던 것들이네요. 넣어두기만 했을 뿐 그간 신지 않았는데 몇 년 만에야 정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이의 신발은 크기가 작은 것들을 미리 골라냈기에 다 들어갔으니 더 이상은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신발을 새로 살 때 고민해도 충분하니까요. 남편이 신는 운동화 중 일부는 뒷문에서 신는다고 간이 신발장을 만들어뒀는데 남편을 설득해 기존 신발들을 세 컬레 버리고 한 컬레는 회사에 가져가서 다행히 딱 맞게 현관의 신발장으로 전부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발을 버릴 땐 내가 얼마나 신는지 정말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다면 가장 좋은 자리에 남겨두고 매번 신으려 노력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몇 번 해보면 그 신발을 버릴지 말지 결론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공간이 있다면 나중에 고민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굳이 시간을 버릴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공간을 늘리는 방법을 말해보겠습니다. 공간을 늘리는 방법 중 제가 써본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챕터에서 말했듯 선반을 추가하는 거예요. 저의 경우 이번엔 슬리퍼 자리에 선반을 떼서 상단 공간이 넓은 곳을 조절해 넣었는데요. 예전엔 선반을 몇 개 더 사서 아주 세세하게 나눴던 적도 있었어요. 낮은 신발의 경우 등 공간이 좁아도 넣을 수 있으니까요. 선반 길이를 재서 주문하고 바보나 못을 이용해 올려야 하니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한 번 하면 편하게 쭉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선반이 고정된 신발장의 경우 공간 높이를 조정하기 어렵고 기존 공간에 펴넣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첩이 있는 곳은 선반을 살짝 비껴 넣어야 해서 위에 선반을 빼야 할 수도 있는데 고정된 신발장의 경우 선반을 조정하지 못하니 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반 높이를 조정하지 못하다 보니 생각만큼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저희 집처럼 전기 스위치가 내부에 있는 곳이라면 거기는 선반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열어볼 일이 많더라고요. 두 번째는 휴지랙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꽤 오래전에 썼는데 요즘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공간도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용한 방법이긴 합니다. 저도 잘 안 신는 신발은 다시 휴지랙을 구매해서 넣을 생각이거든요. 하지만 휴지랙의 경우 생각보다 뺐다 넣었다 하는 게 귀찮아요. 저도 선반을 넣기 전에 휴지랙을 먼저 했었는데 남편의 불만이 너무 많아서 휴지랙을 쓰지 않고 선반을 넣은 거거든요. 신었던 신발 착착 집어넣는 정리를 잘하는 깔끔한 분이라면 휴지랙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게 아니라면 잘 신지 않는 신발 위주로만 휴지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휴지랙이 귀찮아서 넣지 않게 되면 현관이 엉망되는 건 금방이라서요. 지속 가능한 정리를 위해서는 손쉽게 신발장에 모든 신발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반의 높이가 좀 낮은 경우에는 휴지랙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신발과 선반의 높이를 잘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이 두 가지 방법 다 크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기본으로 정리하되 정말 필요한 경우에 조금씩 늘리는 정도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방법을 이용해 많은 신발을 유지해보니 내가 어떤 신발이 있는지 한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신발을 살 때마다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신발장 선반마다 규칙을 정해 놓았기에 어떤 상황에 신는 신발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명확하다 보니 현재 어떤 신발이 필요한지도 쉽게 알 수 있어 쇼핑을 할 때 충동 구매가 아닌 필요에 따라 딱 마음에 드는 걸로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전에 옷 정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버리고 비워내서 필요한 만큼만 남긴 후 그래도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만, 앞으로 쭉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방법인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것은 현재 저희 집에서도 썼던 방법이에요. 상자에 넣어서 보관할 수도 있고 저희 집처럼 다른 신발장을 두고 쓸 수도 있겠죠. 현관에 여유 공간이 있다면 벤치 신발장을 두거나 세워서 보관하는 신발 거치대를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상자에 넣어서 보관한 것은 자주 꺼내 환기해주지 않는 이상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이번엔 상자에 넣어 신발장 내에 전기 스위치 자리에 두었어요. 종종 전기 스위치를 열어보는 터라 신발을 넣어두면 꺼내기도 번거로워서 비워두거나 통으로 꺼낼 수 있는 것을 둘 생각이었거든요. 벤치 신발장도 오래전에 써봤는데 저희 집은 현관이 좁아서 불편하더라고요. 현관에 여유 공간이 있다면 공간을 늘리는데 좋은 선택일 수도 있을 거예요. 세워서 보관하는 신발 거치대는 공간이 부족하다면 한번 써볼까 생각해보고 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겠죠. 저희 집은 이렇게 정리했고, 일상에서 신기 위해 빼놓은 슬리퍼 2컬레만 현관에 빼놓고 다 들어갔네요. 정리하고 보니 잘 쓰지 않는 신발은 슈즈랙에 올려도 될 것 같아서 슈즈랙을 사왔습니다. 높이나 너비는 여유가 있을지 정리할 신발의 크기가 맞을지 몰라 일단 3개를 사서 넣어봤어요. 이후 공간의 크기를 따져보고 4개를 추가 구매했습니다. 전기 스위치 자리 박스에 여름 신발 3컬레를 슈즈랙에 넣어줬어요. 여름이 오면 운동화 몇 개를 슈즈랙에 두고 자주 신는 여름 신발을 그 자리에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신발이 신발장의 자리를 잡아 더 이상 바닥에 신발이 남아있지 않으니 일단 정리가 완료된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뀌면 또다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지금의 정리가 끝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남편이 잘 신지 않는 신발을 마저 정리하고 그 자리에 상자 안에 나머지 신발도 꺼내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가족의 생활이 변화되어 가면서 공간의 이름이 바뀌기도 할 거예요. 저의 정리를 보며 나도 저렇게 해야지 또는 저건 별론데 라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 가족의 생활에 지금 당장 맞는 정리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취향도 생활 습관도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맞는 필요성에 집중해 공간에 이름을 부여하고 정리를 해나가시다 보면 분명 생활에 맞는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